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은 곡선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곡선 객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서클입니다. 자, 서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센터 레디우서, 센터 다이아메터, 투포인트, 세리포인트, 탄젠트, 탄젠트, 레디우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총 6가지의 만드는 방법이 있는, 죄송합니다. 총 6가지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센터 레디우스는 중심점과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서클을 만드는 거고요. 센터 다이너마이트는 중심점과 지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투포인트는 2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3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접점과 접점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접점과 접점과 접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게 각각 있습니다. 자, 우선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서클을 만들 텐데요. 자, 중심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클의 단축키는 C입니다. C. 또는 CIR, CLE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서클 레디우스. 자, 보면은, 서클 센터 레디우스입니다. 센터 레디우스.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합니다. 자, 중심점을 지정하시고요. 자, 노드 끄시고, 그 다음에, 쿼드란트 끄고, 익스텐션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자, 인터섹션 잡아야겠네요. 안 잡히죠, 지금? 자리에 교차점이 잡힙니다. 자, 중심점과 반지름값. 반지름값이 500이죠? 500을 입력하시고 엔터 키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반지름 500인 서클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지름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다이아메터 선택하시고요. 역시 중심을 지정하고 다이아메터 값, 지름값이 1000입니다. 1000을 입력하시고 엔터 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되고요. 또는 센터 레디우스에서 바로 지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메터 체크하시고요. 100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에서 투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포인트에서 가만히 계시면은 툴팁이 나오는데 툴팁 도움말이 나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 아래쪽 부분이 1번이고 위쪽이 2번이죠. 두 개의 포인트를 지정하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지정, 두 번째 포인트 지정.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투 포인트, 아래쪽 포인트 지정, 위쪽 포인트 지정.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반지름 500짜리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엔 3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자, 툴팁 도움을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되어 있죠? 그러면 탄젠트 레디우스인데요. 자, 서클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자, 탄젠트, 레디우스입니다.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레디우스가 50으로 하겠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자, 100으로 하는 게 되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탄젠트와 반지름값. 자, 다시 보죠. 자, 탄젠트, 반지름값이죠. 반지름값 7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정확하게 만들어지고요. 다시 탄젠트, 탄젠트, 이 사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자,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서클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6가지가 있다고 우리 6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지름 두 가지 포인트, 3포인트, 탄젠트, 반지름, 탄젠트,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명령어 창에서 C를 입력하시고요. 이 옵션에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2P, 3P, TTR, 그렇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곡선 객체 그리기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아크죠. 아크는 일반적으로 호를 만드는 명령인데요. 이 호 자체 만들 때 호의 단축키는 A입니다. A. 자, 명령어는 ARC 전체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A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옵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네. 물론 11가지 다 쓰진 않겠죠. 이 중에 중요한 거는 3포인트,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엔더,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엔더, 앵글. 요 정도만 중요하고요.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3포인트입니다. 툴팁 도움말 볼까요? 1번, 2번, 3번 돼 있죠. 그죠? 자, 실행합니다. 1번, 2번, 3번. 방구가 만들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3포인트에서 1번, 2번, 3번 같죠? 이번에는 1번은 우측이 잡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다시 실행하시고요. 1번, 2번, 3번. 이번엔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똑같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이번엔 밑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하죠. 자, 1번, 2번, 3번. 반대로 합니다. 1번, 2번, 3번. 이건 같죠? 자, 1번, 2번, 3번 같이 가고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아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아크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자, 툴팁 보죠. 1번, 2번, 3번 넣어죠. 중심점 지정하는 겁니다. 1번, 자, 2번 중심 지정, 엔드점 지정.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엔더. 스타트, 센터, 엔더. 반대로 가죠.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양이 달라집니다. 스타트, 센터, 엔더. 스타트, 센터, 엔더. 이상해 갔네요. 다시. 스타트, 센터, 엔더. 이렇게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시작점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스타트, 센터, 앵글.
자, 180도 돌리면은 이렇게 방구가 됩니다. 180도. 방구가 되죠. 다시요. 스타트, 센터, 스타트, 센터, 180도. 스타트, 센터, 90도로 돌려볼까요? 45도 돌려보죠. 자, 45도 이렇게 됩니다. 자, 각도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스타트 센터 렌스입니다. 스타트 센터 렌스 길이가 500. 자, 이게 길이값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렌스 잘 쓰지 않고요. 스타트 엔드 앵글, 스타트 엔드 앵글. 자, 이거는 이렇게 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크를 타원행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 이렇게 약간 타원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죠. 반대로 할까요? 스타트 엔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럭비공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이건 앵글하고 비슷합니다. 자,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이죠.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역시 앵글과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반지름값 입력한 거고요. 자,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크는 아크는 서클과 마찬가지로 옵션이 많은데 11개나 되죠. 물론 다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3포인트. 스타트 센터 엔더,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엔드 앵글,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물론 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넛이 있는데요. 도넛. 이건 엘립스네요. 엘립스 먼저 하죠. 자, 엘립스는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됩니다. 센터와 센터를 이용해서 일정 거리를 지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서 타원 행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식스와 엔더, 축 방향과 끝점을 지정해서 이렇게 타원 행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타원의 모양이나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타원이고요. 그다음에 드로우 이 하살표 있죠? 눌러보세요. 누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도넛이 있습니다. 도넛. 자, 도넛의 단축키는 DO입니다. DO. 도넛은 도넛 모양을 격처로 원과 원 사이가 채워지는 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도넛 스피릿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인사이드 안쪽의 반지름이 얼마냐? 안쪽의 지름이 얼마냐? 자, 30으로 할까요? 300으로 하죠. 자,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바깥쪽 지름 얼마냐?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중심점을 지정해라. 클릭, 클릭, 클릭. 끝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안쪽 지름 요게 300이고요. 바깥쪽이 500입니다. 자, 300과 500 사이에 200mm 이렇게 채워지는 드러나 들어갑니다. 이게 도넛입니다. 자, 도넛은 매우 간단하죠. 도넛 같은 거 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전거, 바퀴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립스는 단축키는 타원이죠. 이 EL입니다. EL. 단축키 EL. 자, 도넛의 단축키는 DO. 그죠? DO고요. 그럼 엘립스의 단축키는 EL입니다. EL. 아크로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엘립스는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도넛도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리클로더라는 게 있는데요. 리브클로더. 수정형 수정기호입니다. 수정기호. 구름형 수정기호라고 얘기하는데 클라우드 CL이죠. CL OUD. 구름형 수정기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축이라고 가정하면은 뭐 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구름형 수정기호입니다. 일종의 상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리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알리 VCR, 알리 V, CLOUD 그대로 의미합니다. 자, 마우스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다 됐으면은 엔터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구름형 수정기호라고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객체 형태, 폴리곤 형태로, 그러니까 폴리라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플라인과 스플라인 핏이 있고 스플라인 CV가 있는데요. 스플라인은 일반적으로 넙스 커브라는 방식을 통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3차원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넙스라는 방식인데요. Non-Uniform Relationship B-Spline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넙스라는 방식은 주로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부드러운 곡선을 가져야 되는 물체들. 일테면은 뭐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러한 어떤 유체학적이나 공기역학적으로 부드러움을 가져야 되는 어떤 객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넙스라는 방식입니다. 이 스플라인 핏이라는 것과 스플라인 CV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넙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곡선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핏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딸려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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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에 C를 입력하면 클로즈 되고요. 자, 이걸 수정할 때는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이 스플라인 핏을 사용해서 스플라인을 만드실 경우 이렇게 그립이 나옵니다. 이 그립을 이용해서 물체의 이 모양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핏에서 옵션에 뭐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메소드 클릭하게 되면은 핏과 CV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요게 핏이고 CV는 좀 다릅니다. CV를 바꾸겠습니다. 자, CV를 클릭해서 각질이 딸려옵니다. 클릭. 자, 그런데 이 각진 사이각 사이에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이게 CV입니다. 이게 바로 넙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절자가 오브젝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한 이 지점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래그해서 물체를 변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핏보다는 스플라인 핏 방식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어떤 물체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스플라인 핏, 스플라인 CV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클로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디그리는 각도를 차수라는 걸 조절하는 건데요. 디그리 차수라는 거는 이 곡선을 만들 때, 버텍스를 몇 개를 생성할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이걸 차수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를 일정을 만들었죠. 각도를 만드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어, 자, 부드러운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는 서클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몇 개의 점을 가상으로 생성할 것인가. 그걸 차수라고 합니다.
이 차수에 따라서 모델링이 정밀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런 개념은 라이노라든지 라이노 3D 같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스프라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3D 작업할 때 이걸 다시 다룰 수도 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한대선입니다. 무한대선. 컨스트럭션이란 말이 거의 무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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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게 되면 거의 무한대로 선을 어, 지구 끝까지 이렇게 만드는 선입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이것도 선입니다. 선. 광선입니다. 광선. 중심에서 나가는 거죠. 중심에서. 번져나가는 광선을 만들 때 레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포인트라는 거는 점을 찍어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점을 이렇게 추가하는 명령입니다. 점을 추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라인을 연결해서 면으로 생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별 의미 없고요. 현재로서 별로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중요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라는 명령이 있고 미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바이드는 선을 그러니까 n개로 일정 간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1000mm 짜리 선이 있으면요. 이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동분시키는 게 디바이드 명령입니다. 자, 디바이드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몇 개로 분할할 것인가? 5개로 하겠습니다. 자, 선을 클릭한 다음에 델트로 삭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첫 번째 점도 시작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동분시키는 겁니다. 동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가 되죠, 포인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서 디바이더 시켜버리면 정확한 간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슈인데요, 미슈. 미슈는 일정한 거리값으로 선을 동분하는 겁니다. 일정한 거리값을 이용해서. 자, 5천짜리 선이 있습니다. 자, 미슈 실행하시고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거리값을 length of segment, 길이값을 입력하다 1000으로 하겠습니다. 자, 클릭한 다음에 델리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1000mm씩 일정한 간격, 일정한 거리값만큼 등분이 된 겁니다. 디바이드와 미슈를 차이점을 기억하십시오. 선분을 일정한 개수만큼 분할하는 거고요. 미슈는 선분을 일정한 거리만큼 분할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n이라고 되어 있죠. n이 n분의 1이라는 뜻인가 몇 개 개수입니다. 자, 리전이라는 명령인데요. 리전은 화면을 재생성하는 명령입니다. 아니죠. 제가 착각했는데요. 리전은 영역을 계산하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이 보조 도구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나면 설명드릴 거고요. 와이프 아웃, 저디플라이, 펠릭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설명드리고요. 그럼 여기 해치가 있는데요. 해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기 도구를 모르면은 도면을 작도를 할 수 없습니다.